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주차 강의 맡게 된 신동준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강의 늦게 올라가게 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버팅까지 다 해놓고 보니까 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 부분 이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주차 이제 함수 두 번째 차시가 될 거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를 먼저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제 숫자 두 개를 바꾸는 코드입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a는 1로 정의해놓고 b는 2로 정해놨습니다. 저는 a에 2를 넣고 b에 1을 넣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번뿐인 작업이라서 이 전체가 메인 함수에 들어도 상관없겠지만 수업을 여기서도 하고 뭐 그 다음번에도 하고 여러 번 스와핑을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자, 위에 함수를 봅시다. 자, 이 아규먼트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AND 표시를 넣어 놓으면 이 인자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내부 변수가 아닌 외부에까지 영향을 끼치겠다. 그렇게 네, 앞선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뭐 템프에 A를 넣고 A에는 B를 넣고 B에는 템프를 다시 넣음으로써 A, B의 위치를 그러니까 A, B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를 바꿔주는 네,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이제 선언해주는 선언부가 있고, 이제 함수를 직접 호출해주는 호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규먼트를 받을 때는 각각 내가 어떤 인자를 받을 건지, 자료형을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료형을 이제 외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이렇게 AND 표시로, 사실 이거는 포인터의 개념을, 주소값을 이제 직접 받는 그 개념 자체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로 정렬을 구현해 볼 겁니다. 이제 함수 속에서 함수를 해보면서 지난 4주차 때 버블 솔트에 대해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솔트 하냐는 지난 4주차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했다면 그거를 이제 함수를 적용해서 여러 번 소팅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제 array, 그러니까 배열이 0, 1, 2, 3, 4까지 이제 총 5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니, 인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5, 3, 1, 2, 4로 뭐 전혀 정렬되지 않은, 소팅되지 않은 배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배열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1, 2, 3, 4, 5로 바꾸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봅시다. 뭐 처음에 array 5, 5, 3, 1, 2, 4 이런 전역 변수를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역 변수에서 이 array 자체를 1, 2, 3, 4, 5로 나는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먼저 버블 솔트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값의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스왑 함수를 앞에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스왑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sort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아실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5주차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sort 함수가 이미 여기 헤드 C++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알고리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예 재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만의 sort 함수를 버블 sort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 면에서 이미 알고리즘 헤더 안에 들어있는 솔트 함수가 더 상위의 솔트 함수이기 때문에 버블 솔트의 경우 정말 이런 솔팅 방법이 있다 하는 기초적인 이제 솔팅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일단 나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를 하고 나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어레이를 하나씩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출력을 하고 엔터 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버블 솔트는 그때 다 배우셨으니 아실 테니까 버블 솔트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지금 이런 0, 1을 비교했을 때 지금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더 크죠.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면은 두 개를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0, 1만 보면은 왼쪽 게 5, 오른쪽 게 3으로 5가 3보다 더 크기 때문에 5, 3 위치를 바꿔주고
또 여기 그럼 5가 하면 5랑 1의 위치를 바꿔주고 또 5랑 2의 위치를 바꿔주고 5랑 4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5가 끝까지 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5가 끝까지 가고 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이제 총 이제 5의 n의 제곱번이 이제 돼야 될 건데 뭐 시간 복잡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오름차수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포문을 계속 돌면서 왼쪽게 더 크면은 오른쪽 거랑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버블 솔트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함수가 쓰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시간 강의가 지금 아니고 동영상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분간 멈춰두고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 화면을 띄우고 5분 스탑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풀어보셨다면 이 솔트 함수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원래 그 메인 함수에서 버블 솔트를 잘 구현해 보셨던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중 포문을 돌면서 I, J에 대해서 이중 포문을 돌면서 array 저희가 J 플러스 1이랑 비교하니까 즉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더 크면 이제 스와핑을 해주라는 거예요. 수압을 하는데 그냥 지금 여기는 array J 플러스 1을 넣었지만 그때 아까 보셨다시피 수압 함수에서는 그 위치 자체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역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엔드 표시를 넣었기 때문에 네, 이걸만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솔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들 잘 하셨겠죠? 네, 다음은 재기함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앞선 배운 함수의 어떻게 보면 좀 확장 버전, 좀 더 심화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기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기란 말이 뭘까요? 이제 다시 재기 함수에서 이제 재기는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런 현상을 자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컴퓨터로 뭐 화면 공유를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서 뭐 이런 현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다수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도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찍고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을 찍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안쪽까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 하나의 화면 공유 틀을 윈도우 창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곧 재기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이런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재기함수의 일단 기본 원리입니다. 그냥 이제 간단히 말해서 함수 본인 스스로를 호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 recurs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재기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부터 쭉 하나씩 빼면서 이제 5, 4, 3, 2, 1 출력하고 싶어요. 메인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int n은 5로 기본 n을 설정해놨고 그 5를 recursion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함수에서는 먼저 n이 아닌지를 검사해요. n이면 return을 하라고 하네요. 뭐 이건 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제 뭐 n을 출력하라고 하고 엔터를 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5에서 n-1 한 값을 다시 recursion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인 즉슨 이제 뭐 처음에 5였다면 이제 4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아이고. 4가 이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또 4는 다시 함수 안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또 다른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라는 건 이제 또 다른 메모리 상을 말하겠죠. 어쨌든 또 다른 메모리 상에서 또 4가 들어오면 0이 아닌지 체크하고 4를 출력하고 또 그 다음에 3을 또 함수에 넣겠죠. 또 다시 3이 들어가고 3이 0이 아닌지 체크하고 또 뭐 0이 아니라면 출력하고 또 2를 넣고 2 출력 1 출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1일 때 이제 그럼 결국 0이 들어가겠죠. 리컬전 0이면은 리턴을 하라는 겁니다. 즉 리턴을 하라는 거는 이제 함수를 끝마치라는 거죠. 0일 때, 그 n이 1일 때 아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n이 0일 때 이제 리턴 값을 반환하게 되면 그 0인 함수는 완전히 끝이 나고 다시 1인 함수 여기로 가겠죠. 1인 함수 여기로 가면 1인 함수의 경우에는 아예 함수가
맨 마지막까지 도달했으므로 또다시 리턴과 똑같은 효과를 내서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2일 때도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고 3일 때도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고 4일 때도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고 뭐 5일 때도 함수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쭉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즉 재규 깊이가 생기는 이런 함수를 재규함수라고 하고요. 이 재규함수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 if n은 제로에서 리턴하라는 이 조건이 없으면 뭐 지금 int 값이니까 0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뭐 int가 overflow 나기 전까지, 아래쪽으로 overflow가 나기 전까지 반복을 할 것 같군요. 그래서 이제 재기 함수에서는 꼭 이렇게 종류가 어디서 될 건지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재기 함수 내에서 재기 호출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 빨간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함수에서는 뭐 출력을 먼저 하고 재기 호출을 했죠. 근데 여기서 재기 호출 먼저 하고 출력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5가 들어왔어요. 5가 들어오면은 먼저 4를 호출하고 3을 호출하고 2를 호출하고 1을 호출하고 0까지 간 다음에 리턴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출력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것 같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출력을 하고 나서 재기호출을 했기 때문에 뭐 5가 출력되고 4일 걸 출력하고 4가 출력되고 3일 걸 호출하고 이런 식이 됐지만 지금은 5일 때 호출, 4일 때 호출, 3일 때 호출, 2일 때 호출, 1일 때 호출, 0일 때 호출까지 하고 0일 때 리턴 값을 받으면서 탈출을 하니까 1일 때도 이제 1일 때가 여기서 나오겠죠. 1일 때 1을 출력하고 이제 함수가 끝나면서 재규 함수를 빠져나오고 2일 때 출력을 하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재기 함수에서 뭐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재기 호출을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 그 부분은 정말 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값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죠. 뭐 9구단에서 이제 9단만 재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앞에 거 어떻게 보면 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한번 틀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multi table 9라는 뭐 함수를 만들 건데 이제 처음에 int n에 9를 넣고 9만 넣으면 자동으로 오른쪽과 같은 출력 결과를 요하는 겁니다. 뭐 99는 81, 98은 72 하면서 쭈쭈쭈 내려가서 91은 9까지 하고 end를 마지막에 출력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기로 앞에 걸 참고하셔서 그냥 제기를 살짝 익히는 개념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5분간 동영상을 멈춰 두시고 이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멈춰 두시고 한번 여러분끼리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나오셨나요? 네, 제대로 출력이 되셨다면 혹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출력이 안 되셨다면 제가 쓴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이제 9를 받겠습니다. 9를 받는 순간 일단 먼저 네, 마지막 종료 조건을 서술해 줘야 되겠죠. 종료 조건은 마지막에 end를 출력하고 리턴을 하는 게 종료 조건입니다. 0일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는 9 곱하기 n, 뭐 n이 뭔지를 모르죠. 9876 쭉 내려가니까 n일 때 출력하고 는 n 곱하기 9를 한 다음 이 뒤에 제기를 호출해야겠죠. 왜냐하면 전 이제 9구단을 내림차순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 뒤에 이 출력란 뒤에서 이제 9구단을 호출해주는 그 다음 범수를 호출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뭐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올라가는 오름차순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다면 이 둘의 자리를 바꿔주는 선택을 했겠죠.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재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재기 함수가 저는 정말 1학년 때 배울 때 기억으로, 물론 1학년 때 배우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코딩을 배울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좀 함수란에서 배우기는 생소한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현명하신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간단한 브론즈 문제입니다. 또 조금 비슷한데요. 이제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n이 주어질 때 이제 n 팩토리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팩토리얼의 개념은 뭐 혹시 뭐 모르실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정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3분만 멈춰두고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면 띄워드리고 이제 3분간 멈춰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혹시라도 이제 C로 도전하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시간 초과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n이 12만 돼도 이건 시간 초과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문제는 시간 초과 안 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에서 제기를 쓸 때 시간 초과가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구글링을 해서 적당히 시간 초과 나는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로직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처리를 시간 초과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파이썬으로 뭐 이런 재기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기 뭐 강의는 C++로 들었지만 나는 파이썬으로 꼭 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재기 함수 단에서 재기 깊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재기 깊이를 1000가지인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기 함수가 1000번 이상 깊이를 못 내려가게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00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구글링을 해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만 지금 C++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네, 답을 한번 공유해보죠. 저는 이제 n을 받을 n을 입력받았고, 그 다음에 뭐 정답을 출력할 answer라는 뭐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봅시다. answ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별다른 1은 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n이 0이 아니라면 0이라면 왜냐하면 1을 출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준 거고요. 뭐 0이 아닐 때는 이제 재기함수를 도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라 생각해 봅시다. 3 정도가 왔을 때 뭐 3이 왔다 치면 뭐 3은 2보다 크죠. 그러면 3 곱하기, 저는 이번에 조건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조건을 거꾸로 잡아봤어요. 조건문에서 처리를 하고 바깥쪽에서 리턴 값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이 들어왔으면 3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해줘요. 즉 3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해주는 뜻이죠. 이게 사실 팩토리얼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3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해주면 2 팩토리얼에서는 2보다 작네. 그럼 리턴 2. 그럼 이 자체는 결국 2가 되겠죠. 3 곱하기 2가 되고. 조금 더 수를 키워볼까요? 5 팩토리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 팩토리얼 때는 처음에 5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호출하고, 4 곱하기 또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호출하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호출하고, 2 팩토리얼은 이제 비로소 2를 리턴하면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짚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answer에 저장하고 출력하게 되겠네요. 간단한 불원점 문제였습니다. 구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사실 문제 재기 함수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팩토리얼하고 이제 피타고라스 수 몇 개를 이제 제외하고 정말 유명한 문제인데, 피보나치 수열을 제외하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피보나치 수열을 제외하고는 뭐 이제 결국 이제 재기 함수가 많이 쓰이는 거는 점화식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뭐 수학하시면서 점화식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점화식 같은 문제를 보셨다면 재기 함수를 써야 되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재기 함수가 이제 여러 방면에서 또 알고리즘, 자료 구조 면에서도 쓰이지만 이제 수학적인 면에서는 결국 점화식을 풀어내는데 사용되는 것이 재기 함수거든요. 앞에 이제 이 팩토리얼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뭐 팩토리얼도 결국 어떻게 보면 점화식의 일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노이 탑도 어떻게 보면 점화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노이탑에 대한 이론이 없이 제가 드린 연습 문제를 푸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노이탑은 즉 이제 뭐 세 개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제 총 N개의 디스크, 서로 크기가 다른 원반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다 합시다. 내림차순으로. 반지름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노이탑을 첫 번째 기둥에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기둥까지 옮겨가는 것에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총 N개의 하노이탑 디스크가 있다고 합시다. 디스크가 있을 때 이제 그 디스크들을 처음에 참고로 이 하노이탑을 옮길 때 옮기는 과정에서 큰 디스크는 절대 작은 디스크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늘 밑에서부터 내림차순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밑에 디스크를 제일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 하노이탑에서 이제 총 N개의 하노이 N이 있었다면 처음에 하노이 N-1을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하노이 N-1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한 개인 디스크만 제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또한 이후 하노이 N-1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하노이 N-2를 만들어줘야겠죠. N-2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또 하노이 N-1에 있는 제일 밑에 큰 디스크를 제일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결국 1번 라인, 2번 라인 두 개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처음에 하노이 N, 하노이 N-1를 하고 하나 옮기고 하노이 N, N-2, N-3을 하고 하나 옮기고 뭐 그런 형식으로 쭉 갈 수 있겠네요. 즉 여기서 당신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총 N개를 제일 끝까지 옮긴다는 건데 그 하노이 N을 옮기려면 이런 점화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이 총 2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N-1로 두 번째 칸을 옮기는 거랑 한 개를 디스크를 넘기는 거랑 그리고 N-1을 제일 끝까지 2번에서 3번 라인으로 옮기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점화식은 이런 맨 아래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거든요. 하노이 N은 2 곱하기 하노이 N-1 플러스 1 즉 AN은 2 곱하기 AN-1 플러스 1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은 이런 선형 점화식 푸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풀면은 어떠한 수식이 나옵니다. 그게 총 하노이 탑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횟수고요. 아마 하노이 탑이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지수승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화식을 꼭 풀어보시고 제가 준비한 연습 문제 제가 백준에 이미 어제 이거 연습 문제는 어제 업로드 해뒀습니다. 그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욱 재기함수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노이 탑은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슬랙에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물론 당연히 해드릴 거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하노이 탑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재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꼭 중간중간에 멈춰서 풀어보시고 하노이 탑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규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뭐 연습장에 끄적여 보시면서 푸신다면 또 이제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잘 풀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